네, 안녕하세요. 동포세계 김용필입니다. 네, 오늘은 재동포 정치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 마당입니다. 이 재동포청이 설립한 후 발표한 재동포 정책 로드맵 이 주제별로요 10회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연재 기획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024년 재동포청 설립 어떻게 보면 원년인데요. 이 재동포 정책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서 이 특별 기획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죠. 재동포 정책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하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동포청이 생겼다 하든 뭐 동포 정책이 달라지는 게 뭐가 있나 하면서 다소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이 동포 정책이 더 많이 달라지고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포 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고 또 나아질 것인지는 확신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게 또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 재동포청이 설립한 후 이 정부 차원에서의 이 관심도는 그래도 높아진 것 같다, 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재동포청이 이 재동포 정책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작성해서 내놓았죠. 뭐 그런 면에서도 좀 달라진 모습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재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한번 공개 토론회나 이 공청회 같은 걸 가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름대로 그런 얘기도 제가 펼치긴 했는데, 어쨌든 뭐 재동포청이 설립하고 나서 또 재동포 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이제는 공개 토론회도 이렇게 갖는 모습, 이런 모습도 한편으로는 좀 다소 늦은 면이 있다 생각이 들지만은 그래도 달라진 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12월 8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오늘이 좀 수요일이니까 이 3일 후면은 이 고려대학교에서 이 장소가 거기 있죠. 이 재동포청이 주최하고, 그리고 재외한인학회가 주관을 하는, 그리고 고려대학교 이 아세아 문화연구소인가요? 그쪽하고 같이 이 주관을 하는 이 재외동포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개 토론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으로도 참여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현장에 직접 오셔서 참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영상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시고 마저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재동포 정책과 관련해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은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 제가 볼 때는 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오히려 이 정부는 하고자 하는 다른 그런 의욕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이고 있는데, 이 동포들이 바라는 것도 없고 그냥 그저 그렇게 뭐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 동포 사회에 아주 중요한 일이다, 뭐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기대했던 만큼의 관심도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저는 제가 그만한 또 방송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미숙함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동포 사회가 그래도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계기, 창구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해외 거주하고 있는 동포들 뿐만 아니라 뭐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도 그렇습니다. 뭐 한국에 와서 힘든 일을 하고 또 열심히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뭐 이런저런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동포 정책이 나름대로 과거보다는 훨씬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일반 국내에서 체류하고 있는 뭐 외국인과 비교해 보면은 그래서 뭐 재외 동포, 이 동포 체류 뭐 방문 취업이라든가 재외 동포 체류 자격으로 계신 분들은 그래도 뭐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좀 수월하게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범위도 일할 수 있는 범위도 많이 넓고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동포분들이 내국인과 거의 동일하게 대우를 해달라 뭐 이런 요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거기에까지 미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서서히 많이 개선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실제적으로 또 불만의 요소가 좀 있는 것도 있죠. 뭐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어제 방송을 해드렸던 이 실업급여 문제도 그렇죠. 이 고용보험을 냈는데 이 내국인은 무조건적으로 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은 외국인 이 동포 근로자들은 이 별도로 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뭐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고용주도 잘 모르고 또 근로자인 동포들도 잘 모르고 그렇다고 또 행정기관이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냐. 그냥 그 당시에 딱 일에 닥치면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뭐랄까요, 동포분들의 어떤 분의 얘기처럼 당하고 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억울하다는 그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제도와 정보에 있어서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그런가? 결국은 이 문제 제기를 잘 하지 않거나 누군가 또 이 생각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더라도 뭐 나에게는 당장 급한 일이 아니니까 하고 이 무관심하고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렇게 되면은 뭐 계속 무시당하고 이 차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한국 사회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내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포 외국인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근데 전 내국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투표권이라는 그 막강한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제대로 먹히지만은 외국인인 또 외국적 동포들은 이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목소리를 내도 좀 관심받기가 쉽지가 않은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어쨌든 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 문제와 관련됐는데 이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도 외국인 또 동포 근로자들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주로 이제는 방문 취업 체류 자격이나 뭐 2-9 이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이 주역에 해당되고 그러니까 아마 재외동포 체류 자격으로 있는 분들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영주 자격을 갖고 계신 분이나 결혼 이주 뭐 이런 분들도 이 고용보험을 냈는데 이렇게 고용보험에 가입을 했는데도 가입이 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에 가보면은 뭐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특히 고용주가 다 알아서 해주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고용보험에 제대로 가입이 돼서 제대로 납부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실업급여도 나중에 또 이렇게 상황이 되면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지 꼼꼼하게 좀 이렇게 본인이 좀 관심을 갖고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그런 문제가 좀 불거져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재외동포 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두 번째 마당으로. 그러면 재외동포 정책이 뭐가 달라졌냐?
한번 좀 그 달라지는 부분, 앞으로 또 달라져 나갈 부분, 이 재해동포청이 발표한 이 재해동포 정책 로드맵 이 자료를 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해동포 정책의 변화에서요, 달라진 재해동포 정책의 기조 이렇게 나와 있죠. 재해동포청이 지난 6월 5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재해동포 정책의 기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 도표를 보면은요, 재해동포청 설립으로 달라지는 정부의 재해동포 정책 이게 나와 있죠. 뭐 일반적인 시혜성 정책, 그리고 호혜적인 일반 정책, 그리고 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의 이원화, 또 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의 일원화에서 종합적 체계적인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일방적인 시혜성 정책이었다. 과거에는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하면은 해주고 뭐 그러지 않으면 뭐 그런 정책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호혜적인 상호적인 동반 성장, 그러니까 동포 사회와 동방 성장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가겠다. 내가 어제 두 번째 방송에서 동포와의 동방 성장을 이렇게 썸네일로 이렇게 뽑아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런 동포와 이 동방 성장하는 그런 기조로 나가겠다. 그게 지금 크게 달라지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변화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이 이원화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재해동포청이 수립이 되면서 사업이 이제 일원화가 되었다. 그래서 종합적인 체계적인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도 하고 사업도 이행을 하게 된다 이런 거죠. 이 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이 이원화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재해동포청이 설립되기 전에는 이 정책 수립은 글쎄요, 정책 수립을 한 곳이 없었죠. 이 동포 정책이라는 그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럼 사업 이행은 재해동포 재단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책 수립은 물론 각 부처별로 나누어져서 동포 관련 정책을 이렇게 수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상당히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측면이 있었고, 그리고 사업 이행은 어쨌든 재해동포 재단이라는 곳에서 이 예산 지원 뭐 이런 거를 해가지고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원화라는 말을 쓰는 것 같고, 근데 이 재해동포청이 설립이 되면서 재해동포청은 정책기구이니까요. 정책도 수립도 하고 또 실제로 사업도 이행을 하죠. 그래서 일원화가 됐다. 이런 변화가 있다. 이런 게 달라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일원화됨으로써 더 효율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수립과 사업 이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거주 재해동포는 정책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요번에 앞으로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들도 정책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게 또 큰 변화라는 거죠. 네, 어쨌든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분들이 들으면은 상당히 반가워할 그런 일인데, 네, 앞으로 이제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에 대한 정책 이런 대상으로 포함이 된 만큼 어떤 변화가 있게 될지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봐야 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여러 부처에 산재된 이 민원 서비스, 이 동포와 관련된 민원 서비스가 있었지만은 앞으로는 이 재해동포 서비스 지원센터가 생겨서 이 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그렇죠. 지금 강화문에 재해동포 통합민원센터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이제는 재해동포와 관련된 민원 서비스를 접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죠. 이렇게 보면은 재해동포청이 이 재해동포 정책 로드맵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이제는 앞으로 동포 정책이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처음으로 이제는 국내 체류하고 있는 동포도 이 정책 대상에 포함이 되고 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볼까요?
재외동포 기본법과 재외동포청, 네, 이게 좀 추진 수단인데, 재외동포법이 지난 5월 9일 공포가 됐고 11월 10일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체계적인 이 재외동포 정책 수립, 시행, 이제는 법적 제도적으로도 이제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큰 틀에서 우리가 좀 변화, 이게 달라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정책이 그 시대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떻게 달라져 갔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한 게 있는데, 한번 그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950년대 한국에서는 조선적 제1동포 포용 차원에서 재외국민등록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했다. 1949년도. 1960년대에는 정부 정책 차원에서 해외 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 해외 이주법을 제정을 했다. 1962년도. 1980년대에 들어서는 해외여행 자유화 시행 및 여권법을 개정을 했다. 1989년도. 그리고 1990년대는 한국과 소련이 수교를 했고, 1990년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하면서 외국 국적 동포에 대한 이 포용적 접근의 필요성이 대두가 됐다. 그래서 1990년대에는 재외동포 정책위원회를 설치를 했고, 1996년도에요. 그리고 1997년도에는 재외동포 재단이 설치를 했다. 그리고 1999년도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명 재외동포법이 제정이 됐죠. 그래서 F4 체류 자격을 부여해주는 그런 법률적 근거가 됐죠. 그리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재외선거제도가 도입을 했고, 2009년도, 그리고 2012년부터 실시를 해서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 국민들도 이제는 뭐 대통령 선거라든가 뭐 이런 데에 선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013년도에 생겼고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5월 달에 제정이 됐고, 파독강부 간호사법이 2020년 6월 달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700만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서 2023년도 올해에 재외동포 기본법이 제정이 됐고, 재외동포청이 신설됐고, 또 재외동포 협력센터 뭐 이런 것들이 이런 신설이 돼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는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정책 로드맵을 통해서 이 달라지는 이 재외동포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설명을 듣고 뭐 기대되는 부분이 많이 있으시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기조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제는 재외동포와 이 상생 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기조의 큰 변화, 이런 속에서 이제는 이 동포와 함께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다.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달라지는 재외동포 정책, 다시 한번 이 재외동포청이 내놓은 부가적인 설명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한번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은 출범과 함께 재외동포 정책 기조도 바꿨다. 일방적 시혜성 정책에서 후회적인 동방선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정부가 재외동포 단체 등에 일방적으로 지원하던 과거 방식을 지향을 하고 호혜적인 동반 성장으로 이끌겠다는 약속이다. 즉, 한인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미다. 한인단체의 자생력을 키우는 방향의 지원 정책을 펼치겠다. 네, 그래서 이 동포 단체 활동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는 지원도, 같이 병행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과거에 이 정책 수립은 외교부가, 사업 시행은 재외동포재단이 맡았던 이원화 시스템을 재외동포청으로 일원화했다.
재외동포청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 가능한 정책을 독자적으로 수립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내 거주하는 재외동포도 정책 대상에 포함된 점도 달라진 내용이다. 국내에는 조선족 동포 80만 명을 포함을 해 다양한 재외동포 다문화 가정이 거주하고 있다. 네, 고려인 동포들도 한 10만 명이 넘죠. 이들은 과거 이 국내 거주라는 이유로 재외동포 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이제부터는 재외동포청이 이들 동포도 관심을 갖고 포용하겠다는 것이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과거 여러 부처에 산재했던 민원 서비스도 재외동포청으로 통합했다. 이제부터는 재외동포들이 세무, 병력, 국적 등 다양한 민원 업무를 재외동포 통합민원센터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재외동포 통합민원센터 잠깐만 안내하고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 통합민원센터 이 365일 민원 콜센터 역할을 합니다. 전화번호가 02-6747-0404번입니다. 그러니까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상담 언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로 해줍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통합민원실이 서울 종로구 율곡로 6번지 트윈트리 A동에 있습니다. 그냥 광화문 교보 빌딩이 있는 그 옆에 있는 건물인 것 같은데요. 네, 그쪽에 있습니다. 자, 평일에는 0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이 콜센터는 연중 무휴 24시간 운영을 하지만은 오프라인 이 방문해서 이 상담하는 거는 평일 오전 9시서부터 6시까지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냐? 15층에는 통합민원실이 있는데요. 발급 및 신고, 아포티움 및 영사 확인, 해외 이주 포기, 영주 귀국 신고,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발급, 귀국 신고, 해외 소재 확인, 국민연금 관련 상담 및 안내, 건강보험 가입 관련 상담 및 안내, 네, 이런 걸 해주고요. 2층 통합민원실은 저는 콜센터의 안내 및 상담을 해주는 곳입니다. 국적과 관련돼서 이 국적 상실과 국적 회복, 또 재외동포 사증, F4 비자라든가 H2 비자 이런 것도 이렇게 상담을 해주고 있고요. 국외 병력 의무자, 병력 이행, 또 가족관계 등록 신고, 제국의 거주, 보훈 대상자 지원 서비스, 국세 및 관세, 일자리 및 각종 취업 지원 제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은 행정민원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며 동포 지원 사업에 대한 사무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두 번째 마당으로 달라지는 이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뭐 여러분들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12월 8일 이 재외동포 정책 기본 계획 이 공개 토론회를 마치고 12월 달에 거기에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되면은 아마 내년부터는 좀 피부로 또 와닿는 동포 정책이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또 그렇게 또 기대를 해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외동포와 호혜죠. 이 동반 성장의 이 주제를 갖고 또 여러분들에게 방송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뭐 동포 여러분들도 많은 또 의견이 있으면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포 세이심 대표 변장 김용필이었습니다.